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 대장, 북미의 신재생과 유럽의 전기차라고 적으셨네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삼성 SDI 그리고 대장인 삼성전자. 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가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들어봅니다. 자, 먼저 삼성 SDI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삼성그룹주 내에서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 내년도 삼성 SDI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그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많이 달릴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다 예측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단은 미국도 같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일단 생겼고,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부분은 소위 이 발전 자체는 우리가 간헐적 발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기를 만들 수 있다가 바람 안 불면 전기가 안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이 저장할 수 있는 단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ESS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 만드는 데가 이제 삼성 SDI에서 이 부분을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북미 쪽으로 이쪽 수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근본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부분입니다. 유럽을 위시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뭐 화재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 화재라든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전기기관 자동차가 다니면서 도로하고 다 박살을 내면서 다녔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기기관 자동차하고 말하고 같이 다니는데, 전기기관 자동차가 소리도 너무 크고 하니까 말도 놀래서 자빠지고, 전기기관 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도 파손되고 너무 안 좋더라라고 하더라도 전기기관은 계속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불이 나고 전기차에 대한 뭐 약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계속 달릴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중대형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풍력발전단지를 해상에 짓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풍력발전단지를 해상에 짓고 난 다음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바다에 배 타고 가서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이거 살펴보고 다니라 그러면 녹초돼서 죽습니다. 뭐 띄우면 됩니까? 드론 띄우면 됩니다. 그렇죠? 드론은 뭐로 갑니까? 역시 2차 전지로 갑니다. 2차 전지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는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북미의 신재생이라든지 유럽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부분이 2차 전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에 따른 수혜 자체는 삼성 SDI가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최상의 기업들 중에 아닌가 싶어서 오늘 삼성 SDI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내년 삼성그룹주 내에서 최강 종목 삼성 SDI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자, 한편 우리 명성우 파트너께서는 역시 대장주 삼성전자. 자, 제가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그룹주 내에서 수익률 측면이었습니까? 네. 그럼 지금 바꾸실래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럼 또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이 섭하죠 지금. 네. 이제 우리 증시를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IT 전반이 다 좋게 볼 수 있는데, 역시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삼성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물론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메모리 사업부하고 비메모리 사업부, 기타 이제 휴대폰이나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그 사업부의 현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국제 교역 문제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싸움하면서 우리가 중간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RCEP에 우리가 이제 타결을 받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좀 잘한 정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RCEP은 아시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그래서 15개국인데 요 15개국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30%를 차지하고, 그리고 전 세계 교역 물량의 30%를 또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수출은 요 RCEP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50%입니다. 전체에서. 근데 요 RCEP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FTA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FTA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국에서 불리한 것은 거부하고 자국에 유리한 거, 어떤 국가든지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돼가지고요. 이 RCEP이 앞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가장 혜택이 좋은 게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반도체 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D램 시장 특히 또 이제 D램 시장은 절대 1위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메모리 시장 요 현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은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쪽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사양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로드맵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잘 적용이 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익률 차원에서는 조금 덜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삼성으로 수익을 낸다라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한민국 시가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삼성전자 내년도 목표가가 8만 원, 9만 원, 심지어 10만 원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코스피 3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임주아 파트너께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 정리할 거 있나요? 이제 코로나가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하나로 모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린 건데요.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 한 9월 정도에 94만 원 정도 예상 가능하고요. 60만 원대는 못 사실 것 같고 70만 원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주당 단가가 높다 보니까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그냥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겠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백신이 나오게 되면 CMO 공장이 바이오의 피날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백신약을 만들어줄 수 있고 치료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이 가장 많은 실적을 내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는 경기 민감주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는 다시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오니까 실적 위주의 장세로 흘러가는 그런 내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CMO 이제 위탁 생산, 그 다음에 CDO 공정개발, CRO 위탁 연구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가 한 131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총 공장의 양이 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게 한 36만 리터 정도니까 한 28%. 그러니까 규모로는 일단 글로벌 1위가 맞고요. 2022년에 지금 1조 7천억 투자해가지고 짓고 있는 제4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세계 1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학공장 2차 전지 LG화학의 과거 모습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56건 정도의 승인을,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하다, 여기는 괜찮다라고 승인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제약 생산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 정도 되니까 3위 중에서도 글로벌 1위로 가는 또 하나의 삼성전자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예전에 100만 원 넘게 갔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세 가지 회사에서의 백신과 치료제인데 일단 GSK에서 하고 있는 거는 경증 환자 약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생산하는 게 좀 실적이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 존슨앤존슨이 지금 한 번 투약해서 끝나는 약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게 되면 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분들이 백신이 70%니 90%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자물쇠랑 열쇠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70이든 90이든 걸렸을 때 날 수 있는 약이 메인이고 치료제가 메인이고 백신은 홍보 일종의 얼굴 마담 같은 거죠. 알리는데 이제 순위권 내에 있었던 스피드를 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얘한테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실적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2022년에 세계 최대가 된다고 공장 증설한 거를 필두로 주식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9월 달, 그러니까 뭔가 연말 실적이 농축되는 뭔가 6, 7월 달에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이제 출하가 되면서 실적이 좀 산정이 되는 9월의 고점이라고 보시고 트레이딩을 지금부터 모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